네. 프리랜서로 뽑고 근로자로 일하라. 무조건 당하는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여기까지만 워딩이 나갑니다. 그러면 단순해서 멍청해서 회사 멍청해서 당했다 아니면 회사는 나쁘다. 끝. 뉴스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이고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내부의 사기 패턴을 보면은 신고도 못하게 방어하는 수법이 있고 신고한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되는 금광원 노동청의 구멍이 뭔지 정확하게 회사는 알고 있고 이 발암물질 같은 이 암세포 같은 이 회사가 점점 커지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 구멍이 발암물질이다.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구멍을 이용해서 사기 수법이 얼마나 이득이 되길래 내부자로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사기 패턴이나 수법 등을 이제 공개하고요. 요즘 시대에는 평생 직장이 없고 누구나 엔잡러 시대라서 구직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좀 디테일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정부가 좀 정신을 차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프리랜서를 뽑아야겠죠. 네, 그래서 사기수법 시작합니다. 보험 설계사를 모집하는 채용 공고인데요. 왜 보험 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는가? 왜 보험 설계사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게 만드는가? 일단 한국에 50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프리랜서가 인원이 있습니다. 일단 양이 많아야 사기치기가 좋죠. 예, 그리고 보험 설계사로 쓰는 이유는 프리랜서지만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사용자 원하는 대로 지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거 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월급쟁이가 사장이 있고 월급쟁이가 있습니다. 사장이 지금 당장 당신 얼굴에 오줌을 쌌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 나갈 수도 있지만 월급날까지 기다렸다가 월급 받고 야 이 개 하고 사직서를 얼굴에 던지고 나가서 근로자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합니다. 뭐 물론 오줌 쌌다는 동영상을 찍어야만 신고 가능하겠죠. 없으면 아무리 당해도 그만이겠지만 어쨌든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사장 입장에서는 그런 게 신고될까봐 찝찝하죠. 네. 그런데 보험 설계사는 그게 아닙니다. 근로자는 이렇게 해서 야 이 개 후련하게 이렇게 나갈 수라도 있는데 보험 설계사는 사장이 있고 대리점 뭐 본사는 이런 일이 잘 없지만 보통 한국에 본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3만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다 GA 대리점에 일합니다. 47만 명 정도는. 자, 대리점 사장이 있고 뭐 상급자가 있고 보험 설계사가 있다고 칩시다. 이번 달에 월급을 예를 들어 700만 원, 1,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달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700만 원은 다음 달에 받고 나머지 700만 원은 쌓입니다. 쌓인다는 게 뭔 말이냐? 매달 30개월로 분할로 나옵니다. n분의 1로 해서 30번으로 나눠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번 달에 1,400을 했다면 또 700이 쌓이고 또 700이 쌓이고 또 700이 쌓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매달 나오는 금액이 커지고 언젠간 이 금액이 다음 달에 실적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논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뭐 몇백만 원까지도 논다고 하더라도 몇백만 원에도 나온다는 거죠. 그럼 대리점 사장 입장에서는 처음에 실적을 막 할 때는 꼴이 보기 좋습니다. 아유 돈 벌어다 주는구나. 하지만 나중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면서 돈은 몇 천만 원씩 받아가면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자, 오줌 쌉니다. 이 사람 나갈 수 있나요? 다음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는데 자, 못 나가겠죠? 뭐 나갈 수도 있겠지만 나가는 순간 이 돈은 본사는 주지만 대리점은 안 줍니다. 거의 안 줍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쌓여 있는 금액이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오줌을 싸더라도 당해야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대로 지시가 가능한 구조라고 했죠.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자가 아니라서 못 신고합니다. 그리고 어
이런 경우가 되면 예를 들어 사장님이 "야 여자 좀 소개시켜 달라고 했는데 안 소개시켜 줍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하도 지랄을 하니까 못 참고 이 금액이 뭐 예를 들어 좀 줄어들었다고 칩시다. '아 이쯤 되면 그냥 내가 더러워서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사직서를 날리면서 해촉을 하면서 "야 이 개 뭐야." 하고 만약에 이 퇴사자가 나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사장이 쫄리는 게 아니라 퇴사자가 쫄립니다. 왜? 사장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준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원한테. "야 저 퇴사자 새끼 거 계약 털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퇴사자 고객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자 소개시켜 준 직원이요. 전화해서 "아 왜 저번 달에 하셨어요? 저저번 달에 하셨어요. 이번 달에 하시면 똑같은 상품에도 사은품도 나고 뭐도 나고 뭐도 나고 더 좋은데 좋은 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혹은 옛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한 게 뭐 3 개월 것도 있겠지만 옛날 것도 뭐 그대로 뭐 폰보 처리해 드릴 테니까 뭐 위약금 없이 다 해 드릴 테니까 더 좋은 상품이 있어요, 더 좋은 상품. 그걸로 가입하세요. 그래서 이 퇴사자 계약을 다 텁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 소개시켜 준 이 A라는 뭐 예를 들어 뭐 한 A는 너무 흔하고 뭐 그냥 알겠습니다. 여자 소개시켜 준 직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자 시켜 준 직원이 이 사람 걸 다 털어서 1 억의 수익을 달성했다라고 하면 사장 입장에서는 이 퇴사자가 1 억 하든 이 안에 남아 있는 놈이 1 억을 하든 똑같습니다. 결국 계약이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손해는 할 게 없고요. 이 사람은 1억 벌어 여자 소개시켜 주고 1억 벌어서 좋고 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1 억만큼 빚더미에 순식간에 떠안게 됩니다. 다 취소가 났다면서. 그러면 이 퇴사자는 이 둘이서 무슨 쿵짝을 쳤는지 내부에서 뭔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순간적으로 빚더미에 떠안는데 이걸 다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몰려 들어오는 취소를 이걸 다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갖고 빚더미에 올라서 순식간에 자살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죠, 보험 설계사들 보면. 사실 자기가 했던 계약이 취소 났다고 자살하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까 정말 '이 사회가 더럽다.' 생각하고 자살한 거지. 그런 부분은 내부 디테일은 보도가 안 되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도 함부로 못 한다. 퇴사하고도 맘대로 못 한다. 보험회사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근무한다는 거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프리랜서 보험 설계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기치기 너무 좋죠. 이 DB 제공은 뭐냐? DB는 고객 정보라는 것인데 옛날에 가입되어 있는 뭐 그런 정보들을 회사가 제공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영업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됐냐? 3-4년 만에 알랑방구를 끼면 친구가 기억도 잘 안 나는 친구가 전화해서 "나 보험 가입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먹하다가 차단하고 손절하는 경험 있었을 겁니다. 그게 다 DB를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걸 못 받으면 모르는 가게나 어디든 쑤시고 다니면서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쉽지 않고 요즘 시대에는 다들 DB를 제공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약속을 잡고 그렇게 방문 판매가 이루어져서 음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인제 모집을 합니다. DB 준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자, 모집을 하면 이 건물이 있고요. 빌딩이 있고요. 들어가면 문 2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계약서를 여기다 씁니다. A사에서 썼어요. 그리고 나서 서류상으로는 여기가 B사인데 외관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첫 출근하는 분이 여기가 뭐 가족회사 B사라는 걸 뭐 알 수나 있습니까? 따라오세요. 따라갑니다. 회사 전산, 사내 전산부터 모든 컴퓨터 이런 것까지 싹 다 여기서 자리 세팅을 해 줍니다. 여기 자리가 배정이 되는데요.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있겠죠. 이 사람은 무소속입니다. 그 서류 떼보고 일하나요? 당신 회사 직장에 상급자 서류 떼보세요. 어디 소속인지 이렇게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지구에 없죠. 네. 근데 왜 이러냐면 여기에는 B사 직원들도 있고 A사 직원들도 있는데 B사 직원은 AOD라는 회사 소속입니다. B사가 AOD예요. 가족 회사예요. A사하고 B사하고는 혈연 관계입니다. 자, 이 사람을 만약에 이 사람이 B사 소속이라고 하면
A사 직원을 지휘 감독해도 될까요? 안 되죠. 이 사람이 만약에 A사 소속이라고 하면 B사 직원을 감독해도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소속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A사 직원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휘 감독을 하고, 또한 이 사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휘 감독을 하고, 관리자도 이런 것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관리자다. 아, 이 사람은 A사 소속인 것 같다. 뭐 관리를 직접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서 A사로부터 뭐 그 정도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구조는 나중에 이 업무지에서 폭행이 일어나든 살인이 일어나든 뭔 지랄 발광이 다 일어나든 A사는 나중에 모른다. 거긴 B사다. 우린 모른다. 라고 해버리면 그만이죠. 여기서 사내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든 뭐 업무지에서 뭔 일이 일어나든 간에 모른다. 왜? 왔다 갔다 지들이 한 거, 자리 세팅해 준 거, CCTV에 뭐 있겠지만 그걸 회사가 낼까요? 안 내죠. 벌써 뱀의 아가리로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뱀의 아가리라는 것도 모른 채 들어가고 있다. 자, 다음 그 뱀의 아가리 속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뱀의 아가리인데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자리 배정이 됐습니다. 어? 들어오는 동안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막 소리가, 여기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중소기업 교육원이라 고 막 떠들고 있고, 중소기업 교육원이랍니다. 뭐 교육받으세요. 이거 보험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 딱 앉아봐도 이게 높습니다. 더블 부스죠, 더블 부스. 콜센터에 있는 건데 A4 용지 머리에 있고 그만큼 또 뭐 A4 용지가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은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당신 지금 앉아 있는 의자에 A4 용지 두 개만큼 높이가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헤드셋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AOD라는 로고가 있는데 AOD, 이게 B 회사입니다. B 회사. 가족 회사. 예. A사의 계약서를 썼지만 여기 배정이 됐어요. 근데 이 B 회사가 별도 회사가 아니라 그냥 부서 이름 정도로 알려줍니다. 이 사람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점은 눈치는 챌 수 있지만 이걸 신고할 수 없습니다. 왜? 보험 방문 판매원으로 입사했고, 차 여기 사무실에는 잘 들어오지도 않고 사실 방문 판매원이라, 또 그걸 가지고 뭐 차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차에 있는 시간이 이것 가지고 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상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15일에 자리를 배정받은 뒤 31일까지 1,400만 원의 수익을 달성합니다. 원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식 1억 이상을 벌던 뭐 15년 이상을 이 업계에 종사하던 분입니다. 그런 분도 다 갑니다. 자, 보시면 1,400의 수익을 달성하면 어떻게 되죠? 700은 다음 달 월급. 그건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은 어떻게 되죠? 인질로 잡히죠. 30개월 분할로 따박따박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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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회사에. 그런데 다음 달에 DB를 못 준다고 합니다. 채용 공고에는 분명히 DB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달이 돼서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에이, 700만 원 이거 나한테 뺏겨 먹으려고, 이거 나가는 순간, 다른 회사로 가는 순간, 다른 보험사로 가는 순간 뭐 딴 데서 벌면 되겠지만, 이 사람이야 워낙 능력 좋으신 분이니까 벌면 되겠지만, 나가는 순간 이 700만 원이 뜯깁니다. 회사가 꿀꺽 해버립니다. 회사 소속이 아니면 못 받게 돼 있으니까요. 아, 이 새끼들 나 이럴라고 불렀구나. 더러운 새끼들. 그깟 푼돈 700만 원 먹고 떨어져라. 난 딴 데 간다. 해버립니다. 회사는 DB 안 준다 그러면 손해날 게 없어요. 나가면 이동 꿀꺽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웬걸? 직장도 내 맘대로 못 옮긴다고? 여기서 이제 사기가 슬슬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눈치 슬슬 냄새 나죠. 뭔 얘기인지. 보험 설계사들이 국민인권 권익위원회에 제소를 주재합니다. 왜 권익위원회? 모든 국민은 원하는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인권인데, 금융당국에서는 고객 관리를 명분 삼아서 결국 그 내용입니다. 명분은 고객 관리가 잘 되려면 3년 3회 이동을 제한한다. 그래서 많이 이동하면 안 되니까 요 정도만 이동해라. 그래야 고객 관리가 된다. 기본권 침해죠. 왜? 다른 회사를 못 가게 하니까요. 원하는 직업을 가질 권리가 없는 거죠, 이제. 딴 데를 못 가니까. 근데 이거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전문적으로 그 금융감독원이 이건 뒷돈을 처먹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일하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700만 원 꿀꺽하고 싶으면 별 지랄 별강 다 해 갖고 내보내죠. 잘해주면 나갈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돈 7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할수록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지랄 발 나간다고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해주면 그대로 있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내보내죠. 그럼 딴 나가게 만들죠. 그래서 딴 데 갑니다. 잘해준다고 또 불러요. 갑니다. 근데 말 바꾸죠. 쓰레기짓 하고 뭐 여자 소개 안 시켜준다고 뭐 괜히 시비 걸고 막 아우 너무 미쳐버리겠어요. 나가게 만듭니다. 그럼 또 700만 원 꿀꺽하죠. 여기는 ABNI라는 회사입니다. 뭐 DB 준다 뭐 준다 뭐 준다 해서 여기도 좋다고 해갖고 모집을 합니다. 입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보험 계약을 해도 실적에서 돈을 줍니다. 근데 나중에는 보험 계약 실적은 회사가 어려서 돈을 못 주니 폰지 사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폰지 사기 판매하는 분들은 바로바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합니다. 개소리죠. 근데 이제 폰지 사기 팔아야 되는 폰지 사기가 뭔지는 아시죠? 예. 생략합니다, 설명.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한 4-5천 띠끼고 아 그래 그거 먹고 떨어져라 난 폰지 사기는 못하겠다. 딴 데서 갑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회사에서는 앞전에 1, 2, 3번에서 했던 모든 지랄이란 지랄은 불법이란 불법은 콤보 세트로 한 사람한테 다 때려박아도 종합 선물 세트로 이 사람은 3년 동안 딴 데 못 간다. 왜? 금강원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옮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옮기면서 벌써 한 5천만 원 정도를 뜯겼어요. 손해란 손해는 다 보고 결국 여기로 왔지만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딴 데도 못하고 딴 데도 못 가고 먼 지랄을 시켜도. 그런데 이제 고객 관리를 명분 삼는데 이것도 명분이 안 되는 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금강원은 이거 알 건데 고객 관리는 설계사가 백날 이동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회사에 가도 타사에 가도 내 사랑하는 고객님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적에 눈이 멀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한 회사에 있든 말든. 그러니까 이동이 상관이 없어요. 사실상 이동과는 무관해요. 근데 이동과 어떻게 보면은 무관하다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객 관리가 안 되는 건데. 자, 이 사람이 퇴사를 하는 순간 회사는 700만 원을 꿀꺽하고 사장은 그 남아있는 그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했던 고객은 다른 직원한테 넘깁니다. 떠넘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 관리 수당은 없고 이 고객을 잘 관리해서 이 수익을 창출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이 고객을 아무리 관리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려면 결국 이 사람한테 실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화해 가지고 뭐 이미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멀쩡하게 좋은 거 다 가입되어 있는데 실적을 더 하려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뭐 괜한 상품 이것저것 저것 추천하다 보면 갖고 있는 상품은 안 좋은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휘말리다 보면은 결국 취소가 나고 고객이 뭐 짜증나게 되고 역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회사가 700만 원을 꿀꺽하고 이거를 이 사람한테 남아있는 직원한테 떠넘길 때 이 돈을 주면 고객 관리를 하라고 주면 고객 관리 잘하겠죠. 지들이 안 처먹고. 근데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그건 꿀꺽하면서 책임만 전가를 시켜버리고 그걸로 새 상품을 가입해라 이런 구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회사가 꿀꺽 처먹고 책임 전가하는 그게 바로 고객 관리가 안 되는 고객이 역선택을 하고 이런 뭐 민원이나 금감원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 다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누가 봐도 이건 뒷돈을 처먹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뭐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짓거리로 잘못된 명분으로 3년 3회라는 이상한 기본권 침해라는 요런 결과물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금융당국이 권고만 했는데 올 모든 보험사가 자율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해버립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일부는 절대 아니고 한국의 기하급수적으로 모든 보험사들 있죠. 엄청나게 많은 보험사들 있죠. 네, 다 해버립니다. 그렇게. 한국 쿠모 회사 40도에서 사람 죽었죠. 이번 연도만 5명 죽었죠. 정부에서 사람 계속 죽으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권고하죠. 말 듣습니까?
이득이 돼야 말을 듣죠. 회사는 봉사단체가 아니죠. 영리단체죠. 영리가 된다 그러면, 돈이 된다 그러면 안 시켜도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말을 다 들어요. 근데 시키는 게 돈과 상관없다? 말 잘 안 들어요. 그게 한국 회사입니다. 근데 자율협약을 맺어서 기하급 수적으로 전국 보험사들이 다 협약을 맺었어요. 자, 이제 사기가 시작됐습니다. 사기의 기본은 뭐다?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외부로부터 차단을 하고 내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게끔 하고, 보이스피싱부터 모든 사기가 그걸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이 사람, 자, 딴 데 못 가죠. 그럼 이 사람은 연 1억씩 벌던 그 능력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죠. 여긴 DB는 안 주죠. 여기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편의점,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를 하러 간다고 칩시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네 뭐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은 계속 전화, 뭐 어쨌거나 뭐 안타깝게 됐지만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구직 활동을 시작합니다. 편의점 활동. 그럼 몇 개월 걸릴까요? 모르죠. 그리고 나가는 순간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700만 원 그 인질은 회사가 꿀꺽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서 700만 원을 모을 때까지 편의점 알바가, 이 사람은 얼마를 벌지도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생활비 빼고 뭐 빼고 하면 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나가서 이 700만 원을 벌 때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어쨌든 나가면 이 돈은 회사가 꿀꺽한다는 건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나갈 수 있을까요? 함부로 모험을 할 수 있을까요? 몇 년을 일해도 지금 이 날려먹는 700만 원, 이건 기정사실화돼 있고, 나가는 순간 이 편의점 알바를 통해서 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는 알 수 없는 건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때입니다. 이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시키든 변기 청소를 시키든 회사가 시키면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묶여 있으니까. 돈만 준다 그러면 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3천억대 투자 사기 ABNI 이은주 대표 13일 재판. ABNI 이은주. 저는 이 사람하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기 회사 내부자였죠. 어떻게 이렇게 큰 사기를 칠 수 있느냐? 구글에 뭐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냐면, 천안 폰지 사기, 폰지 사기, 요렇게 검색하시면 이와 관련된 뉴스가 또르륵 나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3천억대 피해자분들인데 삶이 아예 그냥 망가져 버렸고, 이 사기를 당해서 어 자살하신 분들까지도 뭐 있다고 뭐 뉴스에 뭐 얼핏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폰지 사기 누구나 다 아는 사기 패턴이죠. 그 사기 패턴 안다고 3천억이나 이렇게 해먹을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는 천안 폰지 사기, 폰지 사기가 핵심인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폰지 사기는 아무 그 사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뭐가 핵심이냐?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 있죠. 자, 보험 설계사를 뽑아서 좋다고 뽑아서 뭐 이것저것 다 해준다고 뽑아서 중간에 말을 바꾸면 10명 중에 3명은, 7명은 튀어나가고 3명은 묶인다. 왜? 금강원이 잘해놔서 3년 3회라고 잘해놔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똑같이 편의점 알바를 해야 하기도 그렇고, 이 안에서 죽으나 사람 뭐 쓰레기 청소를 시키든 뭐 화장실 청소를 시키든 뭐든 시키면 해야 되겠죠.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죠. 그때 혼지 사기를 시키는 겁니다. 이 상품 이윤주가 이렇게 뭐 보증서까지 써줍니다. 인감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모 호텔 알만한 오너신데, 엄청나게 큰 호텔 오너신데, 이 상품 좋은 거다. 수익률도 좋고 보증서에 내 인감까지 들어간다. 이거 안전한 거다. 팔아라. 그러면 7명은 튀어나가고 3명은 꼼짝마 팔 수밖에 없죠. 근데 보험 설계사는 를 이용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당신이 왕이 되고 싶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직원으로 부리면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직원으로 부리는 방법은 보험 설계사를 뽑으면 기본급이 없습니다. 심지어 돈도 자기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후불제로 뭐 이 폰지 사기 시킨 다음에 돈 생기면 그 다음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000만 명, 10,000명 뭐 지구상 모든 인원을 다 뽑아도 회사는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거 뽑는 겁니다. 엄청나게 뽑아서 조건 바꾸면 7명 튀어나가고 3-4명 뭐 붙어 있는다 쳐도 그 3-4명은 노예나 다름없고 인권이 침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뭘 시켜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부메랑이 3년 3회라는 부메랑이 여기로 다 갖다 꽂힌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동원돼서. 이 사기의 핵심이 뭔지 이제 이해되셨죠? 절대 폰지 사기 누구나 다 아는 것 가지고 3천억 이렇게 돈 못 벌죠. 범죄 수익 못 이뤄내죠. 이렇게 크게 났던 이유는 금강원이다. 부메랑이다. 금강원의 3년 3회. 자, 저는 당시 1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는 했지만 응하지 않았어요. 응하지 않고 온 데가 여긴데 여기서 그 지랄병을 떨어버리니 묶였죠. 여기서 묶였죠, 이번엔. ABNI에서는 안 묶여가지고 탈출했지만 여기서 묶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회사는 뭘 시키느냐? 폰지 사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섭외 업무라고 합니다. 주 5일제고 오전 10시, 오후 5시 이런 출퇴근 시간이 있고 자, 기본급형으로 해서 150 플러스 인센티브 그리고 아예 인센티브 요렇게 있고 그 중간쯤 되는 반기본급형도 있다. 이게 세 가지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 수 있다. 정말 좋죠. 이렇게 세 가지나 직원을 위해서 세 가지나 조건이 있고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준다고 하니까 그 4대 보험에 퇴직금에 연차 수당 뭐 다 있다. 어유 폰지 사기 안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죠. 뭐 사실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고 화장실 청소도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일을 시켜준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할 수밖에 없죠. 반항할 수 있나요? 원하는 직업도 아닌데 원하는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한국 뭐 거의 노예죠. 이건 한국인도 아니죠. 인권도 없죠. 그냥 시키면 해야 되죠. 지금 그 상태가 그렇죠. 왜? 금감원이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앉아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한국 중소기업 교육원입니다. 보험회사도 아니래요. 어, 이걸 400개를 팩스를 보내는데 하루 종일 보내다 보면 한 400개 보냅니다. 어쨌거나 내용을 압축하자면 기니까 짧게 압축하자면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관리 교육 받으셔야 되는데 회사 사장님께서 그걸 강사비를 들여갖고 이렇게 하려면 부담되는데 우리가 강사가 나가고 후원사가 있기 때문에 무료 강사가 가능하시다. 강의 1시간 이후 30분 어, 후원사에서 홍보가 있을 예정이니 그것만 들어주시면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 홍보에 따라서 뭐 꼭 물건을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강의 1시간 이후에 이수증 발급해 드리니까 그것만 꼭 보관하시라. 우리는 중소기업 교육원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400개를 보내면 두 건 정도는 교육받겠다고 옵니다. 그럼 여기에 방문 일자, 업체명, 연락처, 교육받으실 장소, 뭐 키맨, 담당자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해서 누굴 주느냐? 무소속 관리자 그분한테 전달입니다. 이분은 앞으로 이제 권모 씨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권모 씨. 이분한테 드리면 이분이 당연히 여기 보험 대리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 건물 자체가 보험 대리점 겁니다. 통째로. 그리고 이것도 다 여기 사무실 집기 업무지에 있는 모든 물건 머리털 하나까지도 팩스까지도 싹 다 A사 겁니다.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여기가 B사로 돼 있어요. 어쨌든 이걸 갖다 주면 여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때까지 따져보겠습니다. 프리랜서 뽑았죠? 근로자로 일 시켰죠? 네. 이게 불법이 있나요? 보험사 반항하거나 불법이 있다거나 저항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뽑는 거 불법 아니죠. 모집이 왜 불법입니까? 그죠? 보험 설계사 들어오세요 하는 게 불법은 아니죠. 첫 출근부터 B 회사에 자리를 배정한다. 가족 회사 알 수 있나요? 서류 떼보고 일하나요? 그 건물이 뭐 그 바로 칸막이만 뭐 있고 뭐 바로 옆이고 왔다 갔다 하고 자리 세팅까지 다 해줬는데 가족 회사라는 거 B 회사라는 거 모르죠? 알 수 없죠. 첫 달은 실적을 하게 한다. 당연히 해야 되죠. 700만 원 인질 잡히죠. DB 안 준다고 조건을 바꿔버리죠. 그럼 딴 데 가야 되는데 딴 데 가면 어떻게 되죠? 700만 원 회사가 꿀꺽 나가도 좋고 만약에 못 나간다. 금강원 3년 3회 걸쳐서 못 나간다. 그럼 그거대로 땡큐입니다. 글로 뭐 자기 회사에서 필요한 일, 화장실 청소든 뭔 일인 폰지 사기든 뭐든 다 시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최초 장소에서 섭외 업무직을 하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네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뭔 근로계약서까지 쓰니 그러면은 네가 3.3을 떼야 되니 근로소득세를 떼야 되니 둘 다 떼야 되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급여 체계도 세 가지로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일해라 근로계약서 없이 그래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면 나가라 편의점 알바나 해라 우린 700만 원 꿀꺽 하겠다 나갈 수 있나요? 여기까지 반항할 수 있나요? 어디 금강원에서 그렇게 시켰는데 3년 3회는 꼼짝말을 시켰는데 금강원에다 이걸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CR이 맡길까요? 근로자도 뭐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못 쓰게 하는데 이때까지 저항할 수 있나요? 700만 원 인질로 잡혀 있는데요. 자, 당했죠. 당했죠. 그러니까 결국 A사에서 쓴 프리랜서 계약서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B사라는 것도 알 수가 없고 부서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죠.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신고 안 당하는 방법. 이렇게 한 게 끝이 아니라 범죄 수법은 날로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키면서도 하루에 400개 팩스를 보내는 이 일을 시키면서도 3개월에 한 번은 보험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몸이 두 개냐? 가족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시키면서 친절하게 뭐 노동청에다가 나중에 이거 내면 근로계약서 없이 너 일 시킨 거 탄론하면 안 되니까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 계약서도 안 써주고 보험 실적한 거 3개월에 한 번은 따박따박 한 건씩만 있으면 위장이 된다 좋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죠. 당연히 안 해주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노동청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회사에서 노동청에 제출할 수 있는 무기.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동청 조사관님이 하루에 1000마디 만만마디 엄청나게 많은 말을 들을 텐데 사람이 그렇게 되면 잘 안 들립니다. 그죠? 그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핵심만 듣고 싶어 하고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는 것만 찾게 됩니다. 그때 너는 실적을 한 게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했지 않느냐? 이걸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밖에 디테일한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디테일한 것들은 자세히 봐야 되는 것들이고 요건 아주 심플하죠. 실적이 있다. 보험 실적을 했다. 아주 노동청에서 이 그 조사관님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위장을 합니다. 이게 강력하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1년 7개월을 일하게 됩니다. 근데 6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된 상태입니다. 왜일까요? 처음에 좋다고 떠들었던 바로 왜 6개월이나 했으면 신고를 해야지 바보야. 너 바보 아니냐? 아닙니다. 왜 당했느냐? 처음에 좋다고 했던 그 세 가지 급여 체계입니다. 이런 겁니다.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월급이 단돈 땡전 한 푼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왔죠? 라고 하면 어? 너 인센티브제 아니었어? 이래 버립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인센티브제면 단돈 10원도 땡전 한 푼 안 넣어줘도 되나요? 어? 인 인센티브제는 네가 섭외했던 게 그 강사와 보험 설계사가 나가서 실적이 이루어져야만 어 그게 인센티브제로 나간다. 그런데 실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실적이 안 됐는지 됐는지 어떻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실적이 됐으면 알려주고 안 된 거는 없으니까 우리도 못 알려준다.
안 된 거는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내 금액이 얼마가 체불됐는지 죽었다 깨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은 임금 체불이 안 된 거 아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뭐 근데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하냐? 그러면은 일단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체불된 금액을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내야 돼요. 그럼 이 금액이 맞다 안 맞다 한 500년 다툴 수도 있는 거고 판결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애매하죠 금액이. 근데 그럼 이 모르면은 체불임금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월급 매달 받고 있다가 인센티브제로 바꾼다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꼼수죠 회사의 꼼수. 그쵸? 그러니까 뭐 신고를 하자니 애매하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사기 패턴. 사기 패턴의 두 번째가 이겁니다. 상대방이 그걸 나한테 청구할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핵 오염수가 바다에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나한테 피해가 왔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데이터를 측정해 갖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분, 단 한 분이라도 손 들어 보세요. 피해를 측정할 수 없으면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애매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바로 사기 패턴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점을 폐쇄해 버립니다. 아, 그러면 순간 700만 원 인질이 풀렸다. 이거 니들이 꿀꺽 하려고 이제 지점 폐쇄하는구나. 아, 나 이제 바로 분노의 역습, 반격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신의 한 수를 회사가 둡니다. 아니다, 너 잘린 거 아니다. 전부해 줄 거다. 3개월만 집에서 민원응대하고 재택근무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매달 700만 원에 대해서 그 30분할로 나오고 있는 그 금액은 넣어줍니다. 사람이 6개월이나 임금 체불이 되면 단돈 1원도 소중하게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달 넣어준다는 요것 때문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3개월이면 그 폐쇄된 지점에 그 출근부든 출석부든 업무한 거 싹 다 불태워버리고 지구상에 없었던 일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지문조차도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3개월이면. 그렇죠? 그리고 3개월 뒤에 딱 뒤통수를 때려버립니다. 보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촉되셨습니다. 근로자로서는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애초에 근로자 일은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딱 뭔 말인지 아셨습니까? 넌 이제 끝났다 이거죠. 자, 너무나도 열이 받습니다. 너무나도 열이 받아서 금감원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니들이 3년 3회라는 그런 개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이런 피해를 보았다. 1부터 여기 1-3까지 뭐 쭉 6, 7, 8 이걸 다 냅니다. 그러면 3개월 뒤에 답장이 옵니다. 뭐라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우리가 나라입니다. 아, 공무원들 일 처리 진짜 편하게 하죠. 뭐 이거 처리한다고 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신고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노동청 관련된 거는 싹 빼고 99가지 어차피 99가 중에 한 가지라도 노동청 관할 들어가면 떠넘길 게 뻔하니 99가지만 이 3년 3회 때문에 이런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피해를 입었다. 해서 노동청 관련된 건 쏙 빼고 다시 냅니다. 그럼 3개월 뒤에 또 답장이 와요. 그러면서 못 알아듣는 척 계속 물어보죠. 전화로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해주다 보면 결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 또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해서 이게 6, 7개월이 그냥 날아갑니다. 사람 인생 아주 그냥 마탱이 가버리죠. 자, 노동청에 가라 그러니까 갑니다. 근로계약서 있나요? 없어요. 실제 업무한 거, 지시 감독한 거, 뭐 회사 사진, 뭐 이런 거 싹 다 내세요. 팩스로 뭐 지점 폐쇄가 됐고 뭐 그런 거 다 폐쇄됐지만 뭐 서면상으로 된 거 그런 거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거에 남아 있죠. 그 권모 씨가 직접 지시한 내용 카톡 문자와 그거 권모 씨를 거치지 않고 A사에서 다이렉트로 지시한 내용까지 싹 다 해서 냅니다. 그리고 급여 내역도 냅니다. 그리고 사진, 회사 사진 아까 그 뱀의 아가리라고 말씀드렸던 그 사진 냅니다. 아, 보십시오. 이 새끼들이 방문 판매원을 애초부터
콜센터에다 집어쳐넣어 놨어요. 이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사기다. 싹 해 갖고 다 고발합니다. 우리 조사관님 하면서. 그러면 조사관님이 얘기해 줍니다. 계약서는 물론 없으나 근로계약서는 없으나 실제 업무, 감독, 내역, 뭐 급여 내역, 뭐 종속성까지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점, 뭐 이런 사정까지 쭉쭉쭉 콜센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자가 유리한 것처럼 한 것으로 보이고 임금체불 신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때 와 한국의 법은 살아있구나. 한국 최고. 예? 그래도 우리 노동청 최고. 잠깐이나마 우리 조사관님이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와 정의는 살아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면 이제 대질 조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뭐 B사인지 A사인지도 몰랐죠, 이 사람은. 피해자는. 그죠? 근데 그런 짓거리를 해놓은 거 보면 인정하려고 해놨겠습니까? 가족 회사를 그딴 식으로 해갖고 뭐 권모 씨도 아예 소속도 없고 그렇게 해놨을까요? 인정하려고? 아니죠. 자 이제 반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뻔뻔하게 이제 그 이미 세팅된 범죄가 있기 때문에 세팅된 게 있기 때문에 딱 그대로 얘기 주장을 합니다. 자 근로자 일했다. 회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시한 적이 없다. 모른다. B사에 따져라. 엥? 웬 B사가 나오죠? 이제 와서 근로자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1000만 개가 뜹니다. 뭔 B사가 왜 나오냐?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응을 못 합니다. 처음에는. 집으로 와서 조사를 합니다. 명탕정 호남에 대해서 조사를 막 하고 뭐 포렌식을 하고 뭐 하면 한 4-5개월 금방 갑니다. 그러면 A사에서 직접 지시한 그러니까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A사에서 직접 지시한 문자 증거와 또한 그 권모 씨 그분의 진술서 내용에 A사에서 같이 일했다. A사의 이분은 권모 씨는 A사로 입사했고 어 저와 함께 일했다. 서로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A사에서 직원이 왜 퇴사했냐? 무소속 관리자와 저가 같이 일했는데 여기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지휘 감독하고 뭐 이런 것도 여기 A사에서 한 것도 있고 이분이 한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증거는. 근데 A사가 여기 와서 문을 잠갔다, 쇠고랑으로. 그래서 퇴사했다. 라는 내용이 증인진술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과 같이 일했고 A사에 입사를 해서 여기서 일했고 이거 쇠고랑을 잠갔다. 그래서 퇴사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팩트는 딱 두 가지. A사에 입사했다라는 사실 진술해줬고 우리 둘이 같이 일했다라는 사실 어 거기에 나와 있고 A사에서 여기를 B사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여기를 폐쇄했기 때문에 나갔다는 건데 삼성에서 LG 폐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별도 회사라 그러면 못하죠. 애초부터 이게 싹 다 A 겁니다. 서류상으로만 나중에 폐업하고 꼬리 자르기용으로 이렇게 되는 것뿐이지 실체가 없는 뭐 그런 회사고 거의 유령 회사급인 거고 그냥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직접 지시한 문자 증거 뭐냐? 모른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A사 그 직원 자리 전화번호입니다. A사에서 직접 이렇게 와요 문자가 섭외 금지 업체 금지가 뭐냐 한국말로 어떤 일을 법이나 규정이나 지시 등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 지시 안 했다면서요. A사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 증거가 있습니다. 구체적이에요 또. 모자이크 처리해놨는데 뭐 주식회사 뭐 주소지가 나와 있고 몇 호까지 돼 있고 여기에 전화번호도 돼 있고 여기 섭외 잡지 말라. 여기는 섭외를 잡으면 안 된다. 지들 보험 설계사라면서요. 보험 설계사로 뽑았다면서요. 보험 설계사로 뽑았다 그래놓고 이 짓거리를 하고 이거 모른다면서요. 이 짓거리를 시키고 있어요. 자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싹 있죠. 자, 이렇게 하는데 한 4개월 걸렸고, 포렌식 이게 그 문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포렌식으로 하는 건데 돈도 많이 들고, 포렌식 하면 핸드폰이 용량이 100%꽉 차버려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 핸드폰이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그 와중에 거기서 뭐 만 몇 개의 사진 중에서 저걸 찾아내는 거예요. 뒤지면 뭐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걸 찾아내서 내는 데까지 4개월 걸립니다. 이거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걸 못 하니까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했다 치더라도 또 어떻게 하냐? 회사는 뭐 증거 낼 것도 없어요. 증거 한 줄도 필요 없고, 지시했다 하더라도 지시한 게 있으니까 A사에서 직접 지시한 문자 증거가 있죠. 지시했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근로자 업무가 아니다. 옛날에나 먹히던 건데 그 업무는 근로자가 아니래요. 자, 보험대리점, 들통난 꼼수, 대법원 보험상동 근로자, 이거는 이제 부산 건데, 판례가 이와 똑같은 사건으로, 판례가 부산 것도 있고 의정부 대법원 것도 있고 부산 대법원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한 세네 가지 있어요. 근데 일단 부산 거는 보험 고객을 섭외하고 보험 설계사의 스케줄을 예약하는 보험 대리점 상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뭐 수당으로 뭐 변경하는 등 명칭을 뭐 이렇게 5만 가지 꼼수가 다 있지만, 수당을 둔갑하고 기본급을 삭제 요구도 뭐 저랑 똑같죠. 예. 누가 더 사기 패턴 많이 집어넣고 사기치느냐 안 걸리느냐, 그 싸움을 지금 이 회사들은 하고 있는 건데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의정부 거는 이렇습니다. 의정부 것도 회사는 이렇게 주장해요. 의정부 대법원 판례도 아이 그 보험 실적으로 나오는 거다. 실적을 하면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거다. 그렇게 따지면 딱 일반인 듣기에는 보험 실적으로 받으면 그게 프리랜서지 어떻게 근로자야. 자, 400개의 팩스를 보내고 아까 뭐라 그랬죠? 두 건이 답장이 오면 그거를 넘기면 회사가 강사와 함께 나가서 실적이 일어나면 주는 거죠.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모를 뿐더러 이 사람들은, 그 섭외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인데도 얼마인지 측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거는 업무의 성질이 근로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 영업이 아니라 영업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영업자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동차 판매 회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다 영업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사무직도 있고 화장실 청소부도 있고 뭐 그런 분들 다 따지고 보면 영업자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모른다, 이 업무가 뭔지 모를 거라는 걸 이용해서 회사들이 실적으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근로자가 아니다 주장을 하지만, 의정부 대법원에서도 정확하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다. 실적에 의해서 돈을 받지만, 보험 실적에서 의해 받지만 노동자다.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의정부 것도 다 있고 부산 것도 그렇고 여기 꼼수랑 꼼수는 지들이 다 피우고 그런 거죠. 이제는 안 먹히죠.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업무는 근로자 업무가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수법이 업그레이드 돼서 3개월에 한 번씩 보험 실적 그 시켰잖아요. 그럼 왜 보험 실적이 있느냐? 보험 설계사로 우리는 입사시킨 거다. 봐라. 보험 실적을 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 주장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섭외 근로자가 아니다. 너는 근로자가 아니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냐면, 자동차 판매원으로 입사시켜 놓고 자동차 생산직으로 보내버리고 여기서 생산자 업무를 하다가 3개월에 한 번은 가족한테 차를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회사 주장은 이겁니다. 생산자가 완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못하지 않느냐. 직접 생산까지 해서 판매까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로 나눠져 있는 건데, 보험 보험 설계사로 입사를 시키면 지가, 보험 설계사가 자유로운 건데 지발로 생산업체까지 가서, 섭외지 가서 지가 지발로 거기서 일을 해서 지가 지발로 그 스케줄을 잡아서 나가서 실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이 모든
행위가 판매의 일환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요렇게 싸잡아서 얘기를 하면 노동청 조사관은 속아버립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그것도 판매의 일환이다. 생산 업무라고는 하지만 이 판매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노동청 모르니까요. 조사관이 이 일을 해본 것도 아니니까요. 한국에 수천만 가지 일을 다 조사관이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근데 여기 업무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아까 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발로 갖다 칩시다. 뭐 어떻게 알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발로 보험 방문 판매원이 지발로 이 생산업체로 들어갔다 칩시다. 뭐 이 자리까지 다 세팅을 해줬어요. 뭐 근데 그것도 뭐 회사가 다 해주고 그럴 권한도 있고 뭐 보험 판매 회사의 권한이 워낙 세다 보니까 생산자한테 뭐 그런 거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발로 했다 칩시다. 예? 더러워서 칩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가 실적을 할 수 있느냐? 자, 스케줄 업무의 본질은 강사가 나간다는 겁니다. 강사가. 홍보는 덤이에요. 금융사 후원은 덤이에요. 스케줄을 예약하시는 분들은 보험 가입하려고 이 사람들 부르는 게 아니라 강사한테 교육받고 이수증 그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료 강사 온다 그래서 신청한 거예요. 그럼 자, 생산자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강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가 지발로 나가서 혼자 독단적으로 이게 판매로 이루어지나요? 안 되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강사가 없으면은 판매 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은 생산까지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판매 회사에서 분배를 합니다. 그것도 분배를. 이 생산도 그냥 막 생산하고 지발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스케줄표를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서울 갔다 대전 갔다 대구 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생산성이 나옵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해서 잡아서 나가는 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단체가 잡으면 여기 한 2, 30명이 생산을 하면 나온 거를 지역별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넘기면 판매 회사에. 그러면 그게 뭐 서울만 한 3개 묶고 뭐 부산만 한 4개 묶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타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판매가 되는 겁니다. 이 뭐 회사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보험 설계사 뭐 어 3개월에 한 번씩 실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3개월에 한 번씩만 보험 실적을. 이거 다 이 보험 강사하고 상관없는 그냥 지인, 가족 이런 계약들이란 말이죠. 자기 아는 사람들 판매된 거 결국 3개월에 한 번씩 한 거. 그러면 그러니까 회사가 증거를 못 내는 겁니다. 회사가 증거를 낼 필요도 없는 너무나도 편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지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증거를 내면 돼요. 무슨 증거? 월급 줄 때부터 수당 줄 때부터 이 3개월에 한 번씩 보험 실적한 거 할 때부터 강사비 빠지고 준 거. 회사가 강사를 주니까 갖다 주니까. 강사비 빼고 입금 낸 거. 그거라도 뭐 내면 되는 거예요. 회사는 글 이런 거를 통해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개소리만 하는 거예요. 뭐 마치 혼자 지발로 생산업체에 가서 생산을 지가 해서 월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회사에 지발로 가서 지가 생산을 해서 그 생산물을 가지고 판매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겁니다. 이 뭐 강사 자격증 이거 뭐 아무나 따는 건 줄 아나 본데 저 모르겠습니다만 뭐 따본 적이 없어서 이거 없어서 안 돼요. 예. 자, 그럼 그렇게 해 갖고 결국 보험은 3개월당 한 건뿐이다. 그것도 지인이나 가족 계약 뭐 이런 것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3개월 걸리고 이거 주장하고 뭐 알아내는데도 뭐 두세 달 걸리고 그리고 그러면 회사가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하나 이렇게 오랜 시간 걸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사관 입장에서
근로자 일했다는데 B사면 책임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직접 지시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 직접 지시를 했더라도 그게 근로자 업무여야 내 관할인데 근로자 업무 아니면은 이거 조사관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딱딱하니까 "딴 데 따져라. 잘못 신고한 거 아니야? 근로자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이거는 해결되는 자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반려해 버리면 끝인 거거든요. 말 들을 필요도 없이 빨리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근로자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뭐 직접 지시를 했든 말든 이게 의미가 있나? 그럼 이것도 희그릿해지는 거고 그럼 이게 근로자 업무라고 이렇게 뭐 판례도 내고 뭐 이런 실질적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게 '어 그럼 구라였네.'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3 개월에 한 번씩 보험을 했다라는 주장만 들리고 쉽게 판단하면 '어 3 개월에 한 번 보험 실적을 했으면 근로 보험 실적했네. 너 근로자 아니네.'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하게 계속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결국 "근로자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는. "A사는 지시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 일을 지시한 적이 없다. 모른다 B사에 따져라."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야 그림으로 그려 놓고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거에 막히고 이 회사가 주장하는 것도 이거에 막히고 이거를 파해하려고 이런 거짓말을 또 했지만 결국 이거와 이거에 막히고 이게 또 준비돼 있고 그래서 이 회사가 말하는 거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곰곰이 이걸 보면. 근데 1 차원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에서 끝나니까 '어 넌 보험 실적을 한 거네 그러면 결국. 보험 설계사네.' 이렇게 돼 버리는데 이거를 그림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같이 가서 결국은 이게 이 내용 이 말이니까 그럼 이 말을 여기다 또 다시 대입하면 여기 이게 있고 직접 지시한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결국 이게 다 구라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뭔 말이냐면 1과 0을 판단하는 1이 근로자, 0이 근로자 아니다라고 하면 1과 0만을 판단하는 이분법적으로 따지면 이걸 1 차원상에 놓고 보면 이것도 흐지부지하게 되고 이것도 흐지부지하게 되고 왜 반론을 했으니까. 이것도 회사는 반론을 한 거고 이것도 회사가 반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원으로 놓고 보면 반론을 다 했지만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또 이거에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는. 이해가 좀 안 되실까요? 그러니까 1과 0만으로 보면 1이 아닌 것처럼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근데 이걸 다 통합해 놓고 보면 4 빼기 3이 돼요.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보험 문 3 개월 단 한건뿐이다. "아 그래. 너 보험했잖아."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하네. "A사는 보험만 지시했지 근로자 일을 지시한 적이 없어. 모른다. B사에 따져라. 그건 B사의 업무다."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난 근로자 일을 했다." 어? 이렇게 돌아오면 이렇게 되면 결국 직접 지시한 게 있지 않느냐. 이 이렇게 다 있다. 아 그럼 또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계속 무한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사관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쉬운 게 딱 회사는 딱 감독관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죠. 근데 근로자는 이거 어렵게 막 3-4 개월 걸려서 포렌식 돈 들여 갖고 직접 지시한 거 뭐 이런 거 다 내도 결국 "비사에 따져라." 아니면은 뭐 "지시한 게 그게 네 한 거 자체가 근로자 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봐라. 보험 실적까지 했지 않냐. 니도 보험 실적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게 지시한 증거가 있고 근로자 업무가 아니라 그러는데 법원은 근로자 업무라고 하고 보험 설계사 일을 "그럼 왜 했냐. 3 개월에 한 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예. 그래서 근로자 일을 사실 한 거다. 그럼 B사에 따져라. 그 직접 지시를 왜 했냐 B사 일이면. 네가 직접 지시했고 그 관리자 권모 지점장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결국 이게 다 구라라는 거거든요.
빠르게 돌려보면 이게 구라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3개월 걸리고 이거 준비하는데 3개월 걸리고 이거 준비하는데 3개월 걸리고 4개월 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돌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얕은 물은 금방 판단이 되는데 깊은 물은 금방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관이 판단하기가 1차원적으로만 봤을 때는 쉽지 않고 이렇게 그림으로 놓으면 확 이해가 된다. 왜 당하고 있는지. 예. 근데 요게 정말 소름 돋는 이 모든 사기를 또 응용해서 어떤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소름 돋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제가 A사에 여기가 물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억도 안 나지만 회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니까 4년 전에도 A사에 일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이 2달 꼴랑. 여긴 구로에 있었습니다. 구로에 있었고 2달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 A사가 4년 전의 A사가 이 지금의 사건의 A사인지 몰랐어요. 예. 근데 그때도 왜 2달밖에 일을 안 했냐면 보험 설계사로 뽑아 놓고 엉뚱한 일을 시켰다. 그때 이직 횟수가 3년 3회 안 걸쳐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때 딴 데로 뛰어나갔지. 그때 이번에는 또 이직 횟수 제한이 걸려 버렸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여기서 엉뚱한 업무를 계속한 거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기 수법이 진화했다. 4년 동안. 진화해서 이렇게 어 AOD라는 가족 회사까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업무지를 이렇게 칸막이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 그림은 뭔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나갈 때에도 회식 때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아이 그때 여기서 만났던 게 이 권지점장이라는 요 빨간 점을 권지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4년 전에 만났어요, 여기서. 권지점장이. 여기에도 권지점장이 있고요. 그 의문의 그리고 그 옆에 현영 누나라는 분이 제보를 해 주셨고요. 이때 만났던 그때 직원으로 같이 일하면서 그때 섭외 업무라는 걸 그 제 옆자리에서 하셨거든요, 이 누나가. 예. 그 뭐 잠깐 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이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사교성이 워낙 좋아 갖고 이 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회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돈도 잘 안 준다. 이거 망하겠다. 돈도 못 받을 것 같다. 딴 데 가자. 좋은 조건으로 저기 해 준다. 단체로 가는 대신에 조건이 좋다. 단체로 가는 대신에. 그래서 여기 중에 70%는 여기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30%는 딴 데 갔겠지만 그 30%는 여기서 또 채우면 되죠. 리크루팅하고 뭐 하고 해서 채우면 되죠. 근데 어 이렇게 가게 되면 해고 무효 소송 못 하죠. 지가 지발로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해 갖고 단체로 간 거니까. 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 신고할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이? 체불임금 같은 거 신고 못 하죠. 왜냐면 이 회사가 막 어렵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막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옮긴 거니까. 자 신고도 안 하죠. 예. 이렇게 간 거죠. 저는 딴 데 회사에 있어서 몰랐죠. 근데 나중에 현영 누나가 4년 뒤에 여기서 만나서 얘기를 뭐 해 갖고 이렇게 움직여 다녔다. 뭐 이걸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몰랐어요. 이때는. 딴 데 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회사에서 똑같은 레파토리로 또 이렇게 갑니다. 단체로. 거기가 ABNI입니다. 저는 딴 데서 일하고 있다가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서 이 두 분이 계십니다. 권모 씨와 현영 누나가 자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폰지 사기 회사라고. 처음에는 보험 설계사인 것처럼 뭐 뽑아놓고 엉뚱한 일을 시킵니다. 막 별의별 일 다 시켜요. 섭외도 시키고 그 폰지 사기도 시키고 뭐 별거 다 시킵니다. 저는 1회 이직 횟수가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했죠. 그때 이분들은 또 똑같은 레파토리로 옮긴 게 AOD입니다. 이분들은 첫날 만날 퇴직금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근로자 보호도 못 받아요, 그냥. 그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AOD로 갑니다. 거기서 또 돈을 벌고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쓰레기는 사회에서 뽑아야 된다. 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따라갑니다, 여기를. 안 따라갑니다.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법원에서 만납니다. 체불임금과 그 기타 외에 뭐 어쩌고저쩌고로 신고를 했으니까요. 근데 ABNI가 이게 3천억대 사기 회사라서 그런지
법원에 인제 여기 판사님이 계시는데 앉아 계시다가 저는 이 사람이라고 하면 재판장에 이 상대 측 변호사가 이렇게 딱 걸어 들어오니까 갑자기 판사님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허리를 90 도로 조아리면서 고개를 숙여 허리를 조아려 넙죽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배님 오셨습니까?" 와. 이분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이 정관 변호사 안 밝히겠지만 인천 그 법원에 판사로 계시던 분입니다. 와 이거는 사귀고 뭐고 떠나서 롤스로이스가 정관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뉴스로만 뭐 사실 뭐 사람들 보셨겠지만 저는 이때 벽을 느꼈습니다. 아니 판사가 시작부터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해 버리는데 소송할 맛이 납니까? 그냥 벽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기서 감을 잡아 버리는 겁니다. 직접 경험하는 거랑 말로 듣는 거랑 달라요. 이렇게 경험해 보면 재판장에서. 와. 그래서 체불임금으로 신고한 건 당연히 이겼지만 그 기타 외과는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정관 변호사 있는데. 뭐 씨알도 안 먹히죠. 그래서 체불임금만 승소를 합니다. 그 외에 기타 다른 거는 여러 가지 넣었는데 안 되고요. 예. 그동안에 AOD에서 이렇게 옮겨간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또 여기 인제 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가니까 여기는 사대보험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들어줬습니다. 한 번에 못 자르죠. 잘랐다간 큰일 나죠. 그러니까 가족회사 이 B사가 가족회사고 요 A사하고 B사하고 가족회사인데 A사 건물로 다 보내 버립니다. 이 AOD 직원들을. 저는 소송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고요. 어쨌든 돈을 벌다가 일로 다 보내 버립니다. 해고하면 안 되니깐요. 그럼 A사에서 다 받아줍니다. 여기서 일하게 해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서류상으로는 A사죠. 아직 해고가 안 됐으니까. 여기서 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현영 누나와 권모 씨가 여기도 있습니다. 이 한 바퀴를 돌 동안 둘은 여전했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요.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무한궤도를 도는 동안. 여기서 인제 연락이 옵니다. A사 채용 공고를 보여주면서 DB 준다고 하더라. 이 DB도 주니까 와라. 그래서 A사의 면접 보고 A사의 계약서 쓰고 그랬는데 A사가 "따라오세요." 해서 직원이 여기에다 자리를 안내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일하게 된 겁니다. 자 인제 눈치채셨나요? 이 설명을 듣고 설명을 들으면서 눈치를 한번 채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자 가족이고 여기는 또 뭐 지인일 거고 인맥일 거고 싹 다 무한 궤도를 뺑뺑이를 돌리면서 여기는 뭐 부당한 일 다 시키면서 여기는 뭐 3천억 폰지 사기 시키고 여기는 순수익 360억 원이거든요. 억 원. 1 년에 360억 원 순수익이 이 A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사기 수법은 진화하고 여기 무한 궤도를 이렇게 도는 분들은 평생 퇴직금도 못 받고 그리고 뭐 파견근로법은 뭐 또 2년 이상을 일해야만 뭐 또 그런 게 있어요. 2 년을 일해야만 직접 고용의 의무가 있고 뭐 그런 개 같은 뭐 법이 있어요. 아무튼 계속 2 년도 되기 전에 뺑뺑이를 계속 돌려 버리고 심지어 여기는 인제 퇴사시키면 안 되니까 여기로 보낸 다음에 여기서 일 시키고 나서 A에서 지점을 폐쇄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폐업 처리해 버리고 과간입니다 정말. 계속 돌리는 겁니다 계속. 이게 물레, 구로, 뭐 신림 뭐 여기도 또 구로 디지털 단지랑 여기 본사는 여기서 또 사당이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일대에 계속 돌리면서 거대한 카르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계속 도는 분들은 평생 퇴직금 못 받고 평생 이용당하고 이렇게 이 수법에 평생 놀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그 와중에 여기는 3천억 사기치고 여기는 360억 원 순이익 이득 보게 하고 4년 전에 비해서 똑같은 짓거리 하면서 수법은 더 악랄해져 있고 이게 한국입니다. 참 어떻게 응용하는지 놀랍죠 여러분? 4 년이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4 년이면.
예. 바로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금강원 아니었으면 여기 3,600억 못 벌었어요. 사기 못 쳤어요. 금강원 아니면 여기 360억 못 벌죠. 사기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노동청 아니면 이직거리? 노동청 조사관님이 그냥 업무 이해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이걸 그냥 넘겨버리면 그냥 편하게 넘겨버리니까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거대한 카르텔 조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1시간 10분 동안 제가 사기라고 딱 지적하지 않아도 지금 이 내용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기는 다 칠 수 있는 사기 패턴을 캐치하신 분들은 캐치하셨을 거예요, 이미. 제가 일일이 다 찝어주면서 이렇게 치는 거다. 이렇게 센스 이렇게 안 하셔도 센스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계속. 이거는 한 번 보고 끝날 게 아니라 길이 보면서 교육 과제로 우리 범죄 단속반이라든가 노동청이나 이런 분들은 길이 수업용으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일일이 지적하자면 뭐 만 가지가 넘을 것 같네요. 사기 패턴을 다 짚자면. 어쨌든 핵심만 가지고 요렇게 해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또라이예요. 똥 밟은 셈 치고 넘어가라. 범죄자들 그거 신고하는 것보다 넘어가서 딴 데 가서 일하는 게 이득이다. 신고해서 이긴다 쳐도 그거 돈 받아도 손해다. 예, 손해 이렇게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3년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제 인생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이긴다고 하더라도 저 이득되는 거 솔직히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끝장을 보고 싶어요. 그런 똥 밟은 셈 치고 넘어가라가 아니라 이 사회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 구멍을 가지고 사람이 죽고 있어요. 사람이. 예? 폰지 사기 3천억 원 피해 입어가지고 사람 죽고 이런 꼼수 때문에 사람 죽고 사람 인생이 다 여러모로 파탄나고 있는데 저는 꼭 이거를 공개해서 이 사기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고 금융감독원과 노동청이 뭐가 문제인지 뭐에 속고 있는지 범죄단체가 뭘 이용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이게 역사에 남는 그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직 하고 있는데요. 3년 됐는데 이거 판결 나는 거 또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죽는지, 회사가 죽는지, 전 이미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반은 숨만 붙어 있고.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이거 하면은 일했을까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해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뭐 어차피 포렌식이든 뭐든 이런 거 못 하시잖아요. 전 끝까지 다 해서 알려드릴게요. 예.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당할 수밖에 없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